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명의 인물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비슷한 선택을 했으면서도 역사가 내린 평가는 정반대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의 목이 베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흔한 나물의 이름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밥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최고의 두 책사 한명회와 신숙주,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숙주입니다. 1417년 전라도 나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신숙주는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겨우 21세에 진사시에 장원 합격했고 25세에 과거에 급제하면서 당시 세종이 최고의 인재들만 모아 만든 싱크탱크 집현전에 바로 입성합니다. 이것은 곧 차세대 재상으로 낙점된다는 뜻이었죠. 세종은 신숙주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시키고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고 일본 통신사 서장관으로 파견했습니다. 신숙주는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났느냐면 무려 8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유구어, 그리고 더 있습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이만한 언어 천재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집현전에서 야근하던 신숙주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야간 순시 중이던 세종은 깨우지 않고 자신이 입고 있던 골룡포, 즉 임금의 옷을 벗어 그의 등에 덮어주고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깬 신숙주가 자신을 덮고 있는 골룡포를 보고 감격해 통곡했습니다. 군신관계를 넘어 거의 부자지간의 정에 가까웠죠. 이제 한명회입니다. 1415년생으로 신숙주보다 단 2살 위이지만 인생은 정반대였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미수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갓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를 일찍 잃었습니다. 신숙주가 세종의 골룡포를 받을 나이에 한명회는 고아가 되어 종조부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우수한 인재 중에 그를 보고 딸을 시집 보내려던 재상도 있었지만 한명회는 처가의 권세에 기대려고 했다고 스스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존심 있는 선택이었습니다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38세가 되었어야 겨우 경덕궁직이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궁궐에 말단 문지기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산 두 남자. 한 사람은 25세에 임금의 골룡포를 덮고 잠들었고 또 한 사람은 38세에 빈 궁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로 묶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 수양대군의 쿠데타입니다. 이 정변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설계자였습니다. 그가 만든 유명한 살생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미리 적어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사 30명을 직접 추천했고 반대파 대신들의 동선과 가족관계까지 파악해 수양대군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사 당일 한명회는 궁궐 문 앞에 직접 섰습니다. 명문도 모른 채 들어오는 신하들이 한 명씩 들어오면 한명회가 살생부를 펼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명단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철퇴로 머리를 내렸습니다. 당대의 명신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피해 현장에 직접 손을 담은 사람, 그게 한명회였습니다. 38세까지 한량이었던 그가 39세에 갑자기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반면 신숙주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그는 얼굴이었습니다. 명분이었죠. 세종이 아끼던 학사, 문종이 신뢰하던 신하, 8개 국어를 아는 천재. 그런 사람이 수양대군을 지지한다면 이 정변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명분 있는 거사가 되는 겁니다. 신숙주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값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세조가 즉위하고 두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한명회의 행보를 보면 그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본질이 혈연에 있다는 걸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자기 딸들을 전략적으로 결혼시켰습니다. 큰딸은 신숙주의 장남에게, 셋째 딸은 예종에게,
넷째 딸은 성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두 임금의 장인, 그것도 형제 임금이 아니라 예종이 죽고 그 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두 번 연속 장인이 된 거죠. 조선 역사상 이런 외척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신숙주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도 영의정에 올랐지만 그가 한 일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실무였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주도해 조선 500년의 헌법을 만들었고 해동제국기를 저술해 200년간 조선 외교의 지침서를 남겼습니다. 거기다 직접 함경도 도채사로 출정해 여진족을 정벌했습니다. 학자이자 외교관이자 무장, 그야말로 만능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멈출 줄 알았는가입니다. 한 명에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화려한 별장 압구정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갈매기와 벗하며 은퇴하겠다는 뜻이었지만 정작 그는 은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을 자랑했고 성종에게 왕실 차이를 빌려달라다 탄핵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숙주는 달랐습니다. 1475년 59세의 신숙주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성종이 직접 문병을 와서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신숙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원건대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 죽는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가문도 자기 자손도 아닌 나라의 외교 정책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신숙주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3년 뒤 1456년 사건이 터집니다.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부 6명의 신하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되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신들이 가장 분노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세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신숙주였습니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집현전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함께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고 함께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거의 매일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죽기 직전 39세의 젊은 임금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12세의 어린 세자 단종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오. 경들이 도와주시오. 그 자리에 신숙주도 있었고 성삼문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종 앞에서 단종을 보필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신숙주는 그 약속을 깼습니다. 성삼문에게 신숙주의 배신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이었고 약속에 대한 배신이었고 죽은 임금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삼문이 인두의 뜨거운 불 속에서 살이 타 들어가는 그 순간 임금이 아닌 신숙주를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이놈 숙주야, 너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제 사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명에는 8자녀를 두었지만 4딸들의 운명은 모두 기구했습니다. 큰딸은 청상과부가 되었고 둘째는 일찍 사망했습니다. 두 왕비가 된 셋째와 넷째 딸은 모두 젊은 나이에 후서 없이 요절했습니다. 한명회가 왕실에 보낸 딸들이 왕과의 자기 혈통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유일한 아들 안보는 갑자사화 때 아버지의 부관참씨와 함께 연좌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한명의 본인은 1487년 72세로 죽을 때 영광을 누렸지만 17년 뒤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참수되는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반면 신숙주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모두 관직에 올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신종은 진사시, 생원시, 문과에 모두 장원하는 삼장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령신씨 가문은 조선 500년 내내 인재를 배출하며 번성했습니다. 한명회의 청주안씨 가문도 명문이었지만 집계는 한부 한 줄기로 좁아졌고 신숙주 가문이 8갈래로 번성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명회의 딸이 시집간 신숙주의 큰아들 신주의 가지만이 비극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평가가 갈린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남긴 것의 차이입니다. 한명회는 사라지는 권력을 남겼고 신숙주는 경국대전, 해동제국기, 훈민정음 같은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둘째, 배신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신숙주는 원래 명망이 높았기에 배신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멈춤의 미덕입니다. 신숙주는 나라를 걱정하며 죽었지만 한명회는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명회의 묘는 천안에, 신숙주의 묘는 의정부에 있으며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배신을 했고 같은 공신이었던 두 남자. 한 사람은 두 왕비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8개 국어를 했던 천재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강남의 화려한 지명, 압구정에 이름을 남겼고 또 한 사람은 흔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지명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죽어서 머리를 잃었고 가문은 흔들렸습니다. 흔한 나물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가문이 500년을 이어갔고 그가 남긴 결과물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역사는 참 짙지 않나요? 욕설로 붙여진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이름이 남긴 정자 자리는 그 주인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니까요.